몸이 불편한 70대 어르신이 믿고 맡긴 간병인. 그런데 이 사람이 숨겨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물 조작부터 위임장 사기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어르신의 정체와 과거를 말이죠. 30년간 사진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파헤쳤던 사람이었거든요. 과연 누가 누구를 속이게 될까요? 20년 전 기사로 시작된 복수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PART1 조용한 복귀와 불길한 이상 징후. 군산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단독주택에서 이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뇌경색으로 석 달간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째였죠. 아, 또 늦잠 잤네. 벽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정수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서 혈압약 2알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수 아버님, 저예요. 김말순이에요. 간병인 김말순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소개받은 사람이었죠. 어머, 아직도 주무세요? 약은 드셨어요? 방금 먹었어요. 그런데 말순 씨, 어제 누가 와서 벨을 누른 것 같은데. 아, 그거요?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버님 입원하시는 동안 보험료 납부가 밀려서 확인차 온 거래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말순 씨, 혹시 제 휴대폰 좀 가져다 주세요. 김말순이 휴대폰을 건네주자 이정수는 금융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켜두었던 알림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 알림들을 언제 껐나? 아버님, 병원에서 계속 알림 소리가 나니까 제가 꺼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밤에 잠 못 주무시잖아요. 아, 그랬군요. 이정수는 사진기자로 30년을 일하며 기른 습관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는 것이었죠. 휴대폰으로 약통과 침대 옆 탁자를 찍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항만 쪽이 참 시끄럽네요. 창밖으로 재개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수 집 주변 땅값이 몇 배나 오른 건 병원에서도 들었던 얘기였어요. 맞아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바뀔 거래요. 아버님 집 뒤편 그 작은 땅도 이제 감나가겠어요. 김말순이 말한 건 이정수가 10년 전 매입한 소규모 토지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산 땅이었는데 재개발 덕분에 투자 가치가 생긴 거죠. 오후에 이정수는 거실 탁상 시계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계 뒤편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마치 메모리 카드를 뺀 것 같았어요. 말순 씨, 혹시 이 시계 만진 적 있어요? 아니요. 먼지만 닦았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요. 이정수는 시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작은 메모리 카드 보관 장소였거든요. 저녁 무렵 김말순이 약을 준비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법무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편의 위임장 관련해서요. 위임장이요?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병원에서 퇴원 준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몸이 불편해지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이정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후유증으로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이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현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어젯밤 영상에 낯선 남자가 현관 앞을 2번이나 지나간 게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왔었구나. 남자는 특별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안전화 같은 거였어요.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는 그런 신발 말이죠. 이정수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사진기자 시절부터 익힌 습관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면 일단 기록부터 남기는 것. 내일 법무사를 만난다고 했지. 이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항만의 안개가 창문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을 먹으려다 이정수는 멈췄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과 모양이 살짝 달랐거든요. 말순 씨, 이 약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왜 이상해요? 아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정수는 약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방전과 실제 약의 개수가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12알이어야 하는데 10알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약을 다른 곳에 놓아둔 적 있나요? 아니요. 항상 이 약통에만 넣어뒀는데요. 김말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정수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30년간 사진기자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항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약봉투와 약통을 다시 한번 촬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E 약물 서류 사람의 3중 변화. 이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복약 상자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혈압약 사이에 낯선 알약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뭐지? 알약 포장을 자세히 보니 블리스터 패턴이 다른 약과 달랐습니다. 수면진정제였어요. 처방전에는 없던 약이었죠. 김말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약은 드셨어요? 말순 씨, 이 약 좀 보세요. 제가 먹던 약 맞나요? 김말순이 다가와 복약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거요?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요. 언제요?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아버님 대신 제가 가서 상담받았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 처방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김말순이 부엌에서 건강기능식품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뇌혈관에 좋다고 해서 사온 거예요. 이정수는 병을 받아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일자 스티커가 2겹으로 붙어 있었어요. 아래쪽 스티커가 살짝 보였는데 날짜가 달랐습니다. 말순 씨, 이 약 어디서 사셨어요? 동네 약국에서요. 왜 이상해요? 아니, 그냥 확인차요. 이정수는 휴대폰으로 병 라벨을 촬영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흔적이 분명했어요. 오전에 김말순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거실로 나가자 급하게 화면을 닫았어요. 뭘 보고 계셨어요? 아, 그냥 뉴스요. 요즘 항만 재개발 소식이 많아서요. 하지만 이정수는 화면 구석에 사업부지 매각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컴퓨터 작업 표시줄에 법무사 이름이 적힌 파일도 열려 있었어요. 점심 후 이정수는 복합기 근처를 지나다 스캔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토지 매매 계획서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만들었나? 파일 생성 시간을 보니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만든 거였죠. 오후에 동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님. 매물 문의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매물이요? 제가 매물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가요? 저희 쪽에 문의 전화가 여러 번 왔거든요. 이정수님 명의 토지 관련해서요. 이정수는 통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에 와이파이 설정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연결된 기기 목록에 자신이 모르는 장치가 있었어요. 말순 씨, 혹시 다른 휴대폰이나 컴퓨터 가져오신 적 있어요? 아니요. 왜요? 와이파이에 낯선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김말순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제 조카 휴대폰일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기기 이름을 보니 조카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HARBORSAFETY라는 이름이었어요. 밤이 되자 이정수는 예전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어떻게 지내?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어. 형,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위임장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위임장? 무슨 일인데? 이정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수야, 그거 이상한데? 대리 처방도 안 되고 위임장도 신중하게 해야 해. 내일 나한테 와봐. 고마워요, 형. 통화를 끊고 나서 이정수는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김말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법무사님 만나는 시간 조금 앞당겨도 될까요? 보험갱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요. 아니요. 원래 시간 그대로 하죠. 제가 다른 변호사님과도 상담받기로 했거든요. 김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간단한 위임장인데요.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이정수는 잠들기 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약 사진, CCTV 화면, 컴퓨터 파일들. 사진 기자로 일하며 기른 습관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항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시태그 PART3. 숨은 공모와 과거의 그림자. 이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밤에도 같은 신발을 신은 남자가 지나갔더군요. 이 신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군.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신발 밑창에 특별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일반 신발과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이정수는 컴퓨터로 항만 하역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안전화 사진들을 하나씩 비교해보니 똑같은 모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현대 하역업체 안전화 모델 HS-2023.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업체가 자신과 인연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전 항만 하역 비리를 취재할 때 거론됐던 곳이었거든요. 김말순이 부엌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하죠. 준비는 다 됐고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전에 이정수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말순이 자주 연락하는 번호가 있었어요. 항만안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항만안전 컨설팅. 이정수는 이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나온 회사 대표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민철. 이 이름 어디서 봤지? 이정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자료들 사이에서 조민철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시 항만 하역 비리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거론된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정수의 기사가 나간 후 그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었었죠. 설마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이정수는 당시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조민철은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을 막으려다 연루된 인물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회사에서 해고됐고 다른 업체로 옮겨야 했습니다. 점심 후 이정수는 조민철의 현재 활동을 더 조사했습니다. 보험 대리점 외부 영업 파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위임장, 보험 대출을 묶어서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는군. 이정수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이 약물로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조민철이 서류 절차를 밀어붙이고 중개사가 매각을 성사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저녁에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법무사님 만날 때 조민철 씨도 같이 온대요. 보험 설명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민철 씨요? 그분이 누군데요? 보험 전문가예요. 위임장하고 보험을 같이 정리하면 편하다고 해서요. 이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만나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노림이 아니라 20년 전 보도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이정수는 서재 구석에 숨겨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필름 카메라 모양의 작은 장치였어요. 사진기자 시절 비밀 취재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내일 이걸로 모든 걸 녹음해야겠군. 이정수는 녹음기 배터리를 확인하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아직 잘 작동했어요. 창밖으로 항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부패의 실체를 파헤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정의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민철, 이번엔 내가 당할 차례야.
이정수는 내일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함정을 파는 쪽이 될 거였어요. 김말순이 부엌에서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이정수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반격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밤 11시 현관 CCTV에 또다시 같은 신발을 신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갔어요. 내일의 작전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묵은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릴 거였어요. 해시태그 PART4 미끼 일정과 증거 라인 구축. 이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급한 부탁이 있어요. 뭔데? 오늘 위임장 미팅을 녹화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당사자 동의만 받으면 괜찮아. 근데 왜? 이정수는 어제 알아낸 사실들을 박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사기 시도잖아. 정수야, 조심해야 해. 제가 함정을 칠 거예요. 형이 도와주세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가서 위임장 검토해 줄게. 녹화도 내가 할게. 아침에 김말순이 들어오자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미팅 장소를 바꾸고 싶어요. 왜요? 집에서 하면 편한데요. 항만 전망 카페로 가죠. 거기가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요. 김말순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실 필요가 있나요? 몸도 불편하신데요. 괜찮아요. 신선한 공기도 마실 겸해서요. 이정수는 혈압약을 복용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을 먹기 전에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아버님, 왜 약을 사진 찍으세요? 복약 일지를 만들려고요. 의사가 기록을 남기라고 했거든요. 이정수는 약 하나하나를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수면진정제가 섞여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오전에 이정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어제 매물 문의건으로 연락 주셨죠? 아, 네. 그런데 정말 매물을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명의자 직접 방문 없이는 어떤 상담도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정수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뒀습니다. 점심 후 이정수는 와이파이 설정을 바꿨습니다. HARBORSAFETY 기기를 차단하고 유선 포트에 간단한 알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김말순이 부엌에서 조민철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카페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는 그 통화를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이정수는 항만 전망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야, 여기 앉자. CCTV 각도도 좋고 조명도 괜찮아. 카페 구석 자리였는데 대화 내용이 잘 들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김말순과 조민철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조민철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수님. 조민철입니다. 조민철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이정수는 침착하게 악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박 변호사님이고요. 박 변호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법무검토를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녹화 진행해도 되겠죠? 조민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굳이 녹화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법적 서류인데 기록을 남겨야죠. 박 변호사가 휴대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수도 주머니 속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조민철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의 위임장인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항들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처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조민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이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민철 씨,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정말요? 20년 전 현대 하역업체에서 일하신 적 없나요? 조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서요. 제가 그때 기자였거든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해시태그 PART5 위임장의 함정과 현행성 확보. 조민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정수 기자님이었군요. 맞아요. 20년 전 항만 비리 기사 기억하시죠? 김말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위임장만 처리하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보세요. 박 변호사가 가리킨 부분에는 부재 시 대리 서명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불법 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조민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수정할 수 있어요. 지금 급한 건 보험갱신 기한이에요. 보험갱신이요? 이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보장이 끊어져요. 그래서 위임장부터 빨리 처리해야 하고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갱신에 위임장이 왜 필요한가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조민철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조민철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변호사가 와서 검토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조민철이 말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했는데 투자 기회가 이번 주까지래요. 재개발 관련해서요. 이정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투자 기회요? 제가 언제 투자하겠다고 했나요? 말순 씨가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요. 김말순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 변호사가 녹화 중인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거짓 진술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철이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에 다시 약속 잡아서요. 잠깐만요. 이정수가 조민철을 붙잡았습니다. 조민철 씨, 정말 20년 전 일을 기억 못하세요? 기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조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군요. 이정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하려고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에요. 당신 기사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범죄 동기를 자백하고 계신 건가요? 조민철이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김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오늘은 글렀어요. 하지만 이정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조민철과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였어요. 카페 밖으로 항만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정수는 20년 만에 진짜 승부가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시태그 PART6 약물 조작과 재산 처분 시도 입증. 그날 저녁 이정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받았어요. 신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형사가 이정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약물 조작 의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이 이정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약 상자와 약봉투들을 증거로 수거했어요. 쓰레기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함에서 수면진정제 공병이 발견됐습니다. 라벨 일련 번호가 김말순이 구매한 약국 영수증과 일치했어요. 이거 중요한 증거네요. 오후에는 이정수 집 컴퓨터를 포렌식 조사했습니다.
공유기 로그에서 차단된 기기의 재접속 시도가 계속 기록되어 있었어요. HARBORSAFETY라는 기기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군요. 조민철이 사용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무소 통화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콜 기록에서 명의자 동석 없이도 진행 가능이라는 발언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조민철의 목소리로 확인됐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거래 시도군요. 이틀 후 수사팀은 조민철의 보험 설계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거기에 예상 매각 대금 분배 시트가 들어있었어요. 김말순 계좌로 소액 테스트 이체 흔적도 있네요. 사전에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겠군요. 형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대 하역업체 안전화 구매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조민철이 작년에 구매한 기록이 있어요. CCTV에 나타난 신발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미끼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조민철과 김말순에게 다시 연락해보세요. 위임장 처리하겠다고요. 이정수가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다시 생각해봤는데 위임장 처리하죠. 정말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까요? 네, 좋아요. 통화를 끊고 나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만날 때 녹취 장비를 착용하세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정수는 조민철과 김말순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몸에 소형 녹음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조민철이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주세요. 투자 기한이 오늘까지예요. 그런데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미리 일부 지급해 드릴 수도 있고요. 미리 지급이요? 이정수가 관심 있는 척 연기했습니다. 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요. 조민철이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선지급금이에요. 서명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이정수는 서명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거죠? 조민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투자회사에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바로 그때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조민철과 김말순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위임장 사기 및 약물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된 거였어요. 조민철이 수갑을 차면서 이정수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이겼군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이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만에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거였어요. 해시태그 PART7 대면 조사와 과거의 결산. 일주일 후 이정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민철과 대면했습니다. 조민철은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조민철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조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뭔가요? 조민철이 이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기사 때문이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사가 나간 후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조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도 저를 떠났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모든 게 그 기사 때문이었어요. 이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기사는 공익을 위한 거였어요. 실제로 비리가 있었잖아요. 저는 비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단지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였죠. 형사가 김말순을 불러들였습니다. 김말순 씨, 어떻게 조민철과 알게 됐나요? 김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네 보험 상담받으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때 이정수 씨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제가 간병하는 어르신이 이정수 씨라고 했더니 조민철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군요.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돈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계획이 커진 거예요.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증거 검토 결과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물 조작, 서류 위조, 사기 미수 등으로 실형이 예상됩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정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 조민철, 김말수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과거 보도에 대한 보복 목적이 명확해 범죄 동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어요. 하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수라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점은 매우 위험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이정수가 증언했습니다. 20년 전 제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원한으로 복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조민철이 마지막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조민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말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이정수는 조민철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민철 씨, 출소하면 새로 시작하세요. 조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수 기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에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법원을 나서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만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묵은 응어리가 마침내 풀린 기분이었어요. 해시태그 PART8 재발 방지 시스템과 공동체 환류. 한 달 후 이정수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잠깐 시간 내주세요.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위임장 사기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이정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위임장을 아예 안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써야죠. 다만 이런 점들을 확인하셔야 해요. 이정수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위임장 사전 점검 10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검토하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약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복약 기록표를 만드세요. 이 QR 스티커를 약봉투에 붙이면 변경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정수는 간단한 QR 기록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 데이를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어요. 재개발 지역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자꾸 와요. 명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이정수는 집에도 간단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출입, 네트워크, 복약 관리가 연동된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누가 와도 다 기록돼요. 며칠 후 지자체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정수님,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캠페인이요? 중개사무소 실명 확인 강화 캠페인이에요. 어르신들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이정수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요. 한 달 후 이정수는 사건을 정리한 기록집을 완성했습니다. 고요한 항만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도서관에 기증하려고 해요. 박 변호사가 원고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상세하네.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어느 날 조민철의 가족이 이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정수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전해주세요. 봄이 되자 이정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항만의 새로운 방파제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참 많이 변했네. 바다 위로 새로운 구조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평화로워. 이웃들과 어울리며 잘 지내고 있어.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잖아.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수는 항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일이 결국 공동체의 안전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짜 기자답게 일한 것 같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수는 카메라를 들어 석양을 촬영했어요. 새로운 하루를 위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항만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이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거니까요.